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H입니다. 오늘 날짜는 21년 8월 12일, 네, 현재 시각 6시 50분을 지났고요. 6시 52분을 지나고 있고, 네, 일단 오늘도 보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아서 같이 한번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자, 첫 종목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되고 황금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고, 내려오게 되면 이날 종가에서 2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 바로 4.55% 상승을 주었습니다. 고점은 6.88%로 황금선을 뚫어주는 모양을 살짝 보여주는데요. 네, 아쉽게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모트렉스나 라닉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호이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갈 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가거나 뭐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한번 저항을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황금선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뚫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제나 그제 사신 분들은 이제 뭐 수익권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황금선 뚫어줄 때 돌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조정이 온다면 이 봉을 기준으로 뭐 여기서 한 사고 싶은 물량의 뭐 3분의 1, 이 중간쯤에 3분의 1, 그리고 여기쯤에서 3분의 1, 그리고 이 뭐 21선을 뭐 손절선으로 잡는 등 이런 식으로 매수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을 지날 때 없다가 이렇게 최근 들어 거래량이 좀 많아졌죠. 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도 상승 추세고, 기관 보유 수량도 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21선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여기 볼린저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일단 어제 그제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가가 15,600원이네요. 어제 그제 모두 똑같이 15,600원인데 15,600원을 기준으로 일단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런 횡보 구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을 잘 이탈하지 않아요. 예전에서도 보면 네, 이때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됐죠. 그 이후로 121선을 따라서 쭉 올랐습니다. 121선까지 보지 않아도 뭐 61선을 잘 지지해주죠. 여기서 잠깐 뚫렸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 여기서 또 지지. 61선을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현 위치가 61선의 지지를 받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61선에서 121선 사이에 분할 매수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로 가는 흐름이 나올지, 혹은 내려와서 121선 지지를 받을지, 혹은 224일선까지 조정을 크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때 나온 기준봉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이 기준봉의 중심 정도, 이 부분은 지켜줘야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돈이 많고 개미가 너무 많이 달라붙었다면 여기까지 한번 빼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들 개인적인 기준을 세우시고 한번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네, 바닥 잡고 횡보하다가 224일선 돌파하는 패턴, 그리고 평소 바닥권에 비해 최근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 이렇게 단 하루
뿐만 아니라 이 평소의 거래량들도 좀 많이 늘어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1선에서 이 황금선 이 사이쯤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 그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서 2.4%까지 올랐지만 뭐 종가는 1.35%로 끝났네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신호 같고, 여기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일단 저점을 점점 높이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가고 고점도 높이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세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횡보를 하다 갈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양봉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래량이 워낙 없었던 종목인데 최근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수상하게 보고 있고, 기간 보유 수량도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양씩 꾸준히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상하게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성창투입니다. 현재 차트로서는 썩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일단 올라오고 횡보 중이고, 다만 여러가지 이슈에 많이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121선 부근이고, 여기서 이제 빨리 121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먼저고, 이제 한 며칠 정도 지켜보고 만약에 회복할 기미가 없다 하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1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뭐 야놀자, 두나무, 그리고 또 크래프톤 관련주기도 하죠. 투자를 몹시 잘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크래프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크래프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현재 좀 안 좋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한번 크게 양봉을 세워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때 상승하고 횡보, 그리고 상승하고 거래량 없이 하루 조정을 받았죠. 이쯤에서 지지를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쯤에서 한번 보시면, 이 가격대쯤을 보시면 네, 이쯤에서 지지를 받았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지지를 받은 지점, 여기서 갭으로 떨어지면서 페이크를 주고 다시 올리는, 그리고 내려갔을 때도 지지를 해주고 또 횡보하다가 이번엔 가장 최근에도 지지를 한번 받았던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3,900원 정도, 3,900원 정도인가요? 3,9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는지 보고, 이탈 시에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군데군데 매집 포인트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몹시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은 제노코입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 보유 수량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고, 또 우주 항공 쪽에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먹거리도 또 나오고 있죠.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바닥을 잡고 저점 높이고 계속해서 높여가는 형국, 그리고 이번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온다면 21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오늘 하나 시스템이 같은 항공우주 쪽 섹터인데 그쪽에서 이슈 호재가 터져서 이제 같이 영향을 받고 일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흐름을 더 보면 되겠고요. 21선 안 깨고 계속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보시면 이제 고점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이때 지지를 받았고 뚫렸다가 저항, 지지를 받는 라인은
뚫리게 됐을 때 다시 올라올 땐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저항. 그리고 여기서 뚫리고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지받고 상승. 이번에 내려올 때도 이제 이 부분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횡보했던 부분이라고 치면 이제 여기는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아닌 이제 더 높은 라인을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하지 말고 바로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이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슈로 갭을 띄웠다가 하락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 쭉 흘러내리다가 오늘 1.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3%까지도 올랐었는데 장막판에 지수 탓인지 좀 밀렸고요. 21선 부근에서 끝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시간에 1.38% 정도 오른 상태로 끝이 났고요. 시간에서 오른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 지속이다가 이번에 흑자를 기록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차량용 MCU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데 더 이상 못 가고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였고 때문에 이제 시외에서 조금 오른 모습인데 요즘 시장 추세가 또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이 좋으면 재료 소멸이라고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또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고 이때 갭을 띄었기 때문에 또 이 갭을 메우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는 이 12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상승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갭 주식에서 이 봉에서 이 갭은 보통 주가들이 메우러 간다고들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메우고 갈 수도 있겠고 혹은 이런 224일선까지 지지를 주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21선이자 중심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더 떨어진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224일선 최대한 16,000원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24일선까지 닿은 적이 없죠. 보통 이 121선에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은 이제 어저께 새로 편입한 두 종목입니다. 윌링스하고 라이프 시멘틱스인데요.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선에서 이 황금선 부분까지 한번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 224일선을 밑으로 뚫리고 거래량 없이 횡보하면서 매집을 하고 이후에 224일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패턴. 여기서 제가 항상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다가 한번 224일선을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려온 걸 보고 지지를 확인하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큰 하락이 있었죠.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6% 끝이 났습니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의 거래량, 양봉에서의 거래량, 이 매집할 때의 거래량들에 비하면 오늘 하락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면 하락을 이끌어냈다가 이탈하는 걸 다시 받아서 올렸죠. 개미털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61선도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의미죠. 다 받아내고 있다는 소리. 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물량만큼 다 받았다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또 돈을 쓸 거고 그때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같이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적이 없어요. 이때 한번 터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또 조용하다가 이번에 또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을 하였죠. 근데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하락할 때도 늘어나는 걸 보니 이제 더 큰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보시면 올라갈 때 외국인 보유 수량도 올라가였고, 하락할 때도 보유 수량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재차 상승을 하였고, 그 이후에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우상향하자 한 번 더 또 시세를 주었습니다. 때문에 뭐 목표가를 뭐 짧게는 이 정도 2만원 선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때 현재 지금 보유 수량을 보시면 이 기존의 거의 고점과 유사할 정도로 모았습니다. 뭐 비록 수치는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볼 수 있겠죠.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이 다 받았죠. 그러자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프 시메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패턴 저점 높이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메타버스랑도 관련이 있고 원격 뭐 이런 쪽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평소엔 없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21선을 여기서 지켜주고 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 비록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3.59%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또 시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밀렸지만 그래도 21선 지지를 받았고, 현재 시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3%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상장 첫날의 종가 그 가격이 여기가 중요 라인이 되겠죠. 이때도 돌파하려다 3번 연속 실패하고 하락했고, 여기서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힘을 모아서 다시 돌파 실패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이제 17,500원을 다시 깨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차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기가, 차트를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그렇다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죠.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세게 나오면서 음봉이 뜨면 이제 특정 세력이나 큰 손들이 나갔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줄어들었고, 뭐 이때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갭도 뛰었고 상승도 보여줬고, 또 이때도 거래량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비록 하락은 했지만 거래량이 없는데도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밑으로 던지진 않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만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경험상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1차 하락 후에 지지를 받고 재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1차 이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정도로 그어보시면 이때 고점, 이때 저항, 그리고 이때 지지를 해줬죠. 해서 반등이 온 거고, 이번 저점은 현재 한 이 정도쯤에 형성이 되어 있죠. 이날 1차적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지지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락의 지지점. 네,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34조 정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많았는데 보시면 네,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보험도 사고 있고,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23만 주씩
니케이는 8,000주를 팔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셋째 날에 주가가 크게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기타 법인 보이시죠? 넷마블에서 이제 예전에 투자했던 자금을 이제 회수를 하면서 약 3,900억 정도인가요? 한 3, 4천억 정도의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하였죠. 수익을 봤다고 하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날 하락을 하였고 그렇게 큰 세력이 나갔는데도 큰 금액이 나갔는데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지켜주고 오히려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니 좋은 흐름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엇보다 좋은 이슈가 하나 있는 게 MSCI 지수인데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만약 된다면 이제 많은 ETF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72,500원, 600원 이 정도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을 보시면 크래프톤의 경우 상장하기 전부터 고평가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49만 원이 원래 공모가였는데 낮게 시작을 해서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증권사들에서 보통 적정 가격은 42만 원 정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때문인지 이 가격을 기준으로 42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이때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여기서 지지를 잠시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깼더니 다시 반등해서 뚫으려는 시도 실패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을 보시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뭐 금융투자는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파는 폭이 대폭 줄었죠. 금일 연기금도 뭐 사는 폭도 줄긴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사는 폭이 줄고 파는 폭도 줄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 이 뜻은 굉장히 좋은 거죠.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살 사람만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실제로 지금 시외로 1.35% 정도 올라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 40만 원 심리적인 중요한 가격인 4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좋은 흐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못해도 42만 원, 좋으면 이제 49만 원 정도 공모가 정도 한번 찍고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중국 쪽에서 텐센트를 공격을 하고 있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연관돼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텐센트가 결국 정부한테 순종하겠다고 항복을 했죠.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은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이제 가족들이랑 주말 동안은 또 주식 생각은 잠시 잊으시고 또 가족들이랑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관심 종목을 한번 발굴하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리플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